하더라고요. 근데 저 원래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다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민주당 콘서트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련되어 있는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면 더욱더 원활한 행사가 아주 아름답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콘서트 사랑과 미래 행사가 잠시 후에 본격적인 행사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에 광주 전남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우리 본격적인 행사가 이제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콘서트 사랑과 미래 본격적인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입장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반대편에 오시면 많은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지금 촬영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나오시면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 꼭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콘서트 사랑과 미래 이 자리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오늘 바로 가겠습니다. 묵지가 나느냐? 와! 야, 오늘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오늘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옆 사람 따라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생각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도 있고요. X도 있고요. 지금, 네. 한번 가겠습니다. 틀리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O도 보이고 X도 보이고 정답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X입니다. 동도와 서도는 151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헷갈리죠? 맞으면 O, 틀리면 X 가겠습니다. 네, 본인의 소신껏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분들의 열렬한 환호성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OX 퀴즈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 문제가 남지 않았습니다. 탈락하지 않으신 분들만 다시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 빠르게 우리가 또 퀴즈를 예정된 대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동물이었지만 유전자에는 고기 맛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 하면 알면 손 한번 크게 들어주세요. 엔진 10조 중 주권과 뜻은 주기는 꺾으려고 하지 마라 라는 뜻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한번 소속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권만이 과연 이 뜻인가요? 정답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X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탈락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박 대표님께서 우리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수들에게 SNS를 통해 얼마 전에 또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던 문구이기도 하죠. X입니다. 야, 처음 만난 날 제가 눈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네, 마치고 옆으로 오시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님입니다. 여기 이제 2부 혁신경제 리더 이재성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3호 국민의 경찰 유성현님입니다.
여기 문제 4호 외교안보 전문가 박선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기 문제 5호 국민건강지킴이 강청희님입니다. 여기 문제 7호 국가균형 발전의 개척자 전은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기 문제 9호 혁신성장의 리더 공영호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제가 전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는데 역시 우리 새로운 일분들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환영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약간 시기심과 질투심 같은 게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저 소개드린 우리 새로운 또 발탁한 영입한 우리 인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세상이란 역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죠.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맞습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현 정권에서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지배 대상으로 격화된 것 같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겠지만 주인의 자리를 되찾고 이 절망스럽고 퇴행하는 나라에서 희망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세상 함께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 수 있죠. 그 중심에 우리가 있겠죠. 그 우리 속에 바로 전면에 서서 싸워줄 우리 영입 그리고 발탁된 인재들이 있습니다. 환영해 주고 계신 거죠?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편해도 절망적이면 살기 어렵죠. 세상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꿈꾸는 세상, 존중하고 인정하고 희망 넘치는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 우리 만들어야지요. 자신 있지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죠. 여러분을 믿습니다. 희망을 향해 힘있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출신 최고위원 장경태 광주시민연맹 전남시민연맹 장경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 콘서트가 드디어 광주에 왔습니다. 즐거우시죠? 오늘 5.18 묘역에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민주개혁 선거대연합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우리 22대 총선 승리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이 선언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광주 선언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오신 인재영입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하고 소중하고 능력있고 유능하고 야무진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자리를 즐기시고 느끼시고 만끽하시고 주변에 가셔서 동네 방방곡곡 가셔서 아주 훌륭한 분이 왔다, 우리 민주당이 세워지고 거듭나고 있다 말씀해 주실 거죠?
장경태 최고위원의 힘찬 발언이 있었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는 호남은 민주주의 성지이고 민주당의 심장부이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대표님께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뚫고 불사조처럼 귀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오늘 그 영입 인사가 많은 분이 영입 인사가 오셨어요. 이분들이 바로 우리 민주당을 살찌게 하고 기름지게 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 민주당을 더욱 빛내게 하실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 중에서 한 분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광주하고 굉장히 인연이 많으신 분입니다. 현대자동차 전 사장을 하셨던 공영훈 동지. 광주의 현대자동차 위탁 생산 공장이 2019년부터 짓기 시작해서 GGM이라고 공장이 23년 만에 현대자동차가 캐스퍼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때 노사상세그 도시에 제가 그때 문화경제부시장이었죠. 제가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고 현대자동차 사장이었어요. 제 협상 파트너였어요. 한쪽 파트너가 한노총 노동계였습니다. 너무 어려웠는데 우리 공영훈 사장이 굉장히 그 현대 측 입장을 끝내겠습니다. 23년 만에 이게 국내에다 공장을 진 겁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랍니다. 여러분,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그날 4월 10일을 향한 여정의 그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오늘 더불어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에서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으로 그 여정을 함께할 혁신적인 영희 인재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고 당인재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발탁된 진정한 능력자 영입 인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연자는 우리 광주와도 인연이 깊은 분입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학내 시위를 주도해서 정학을 당했던 고등학생에서 군사독재 타도를 외치는 대학생이 되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유학을 다녀온 후에는 백악관도 인정한 한반도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인재 4호 박성원 전 국정원 차장입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입인재 4호 4번 타자 박성원입니다. 네, 나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연세대를 거쳐 영국 월익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통일 외교안보 전략비서관으로서 한미동맹, 남북관계,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원장특보,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1차장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터입니다. 150개 군대에서 150군데에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만 몇 개 예를 들어보시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입니다. 수백만 명이 나라를 잃고 유랑하고 있는가 하면 수만 명의 어린이와 여성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을 한편, 이란을 한편 군사 충돌의 위기가 있으며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LA가 아니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해군과 공군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중국, 만약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2차 세계대전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국제사회 인류에게 재앙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한반도 어떻습니까? 위기입니다. 3월달 주어진 일정입니다. 북한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 발사할 것이고 해안포를 완전 개방하며 연대급 기동훈련, 동계훈련에 나설 것입니다.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을 살포해서 위기를 조장하고 한미 연합훈련은 아마도 최고조에 도달하는 안보 위기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총선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민주정부가 일궈온 한반도 평화, 그 의미, 그 가치가 새롭습니다. 서울 하늘에 북한 드론이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안보실을 도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도청당한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적 도청인지 시설 도청인지 패킷 감청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확보된 우리나라의 안보 정보가 일본하고 공유됐는지 나토하고 공유됐는지도 모릅니다. 또 미국만 하는지 다른 나라도 하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뻥뻥 뚫려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안보를 정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념 편중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구시대적 편향 외교로 우리의 국익은 나날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거의 적국 수준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에 예정되었던 한중일 3자 정상회의 취소되고 못했습니다. 쓸데없이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해서 관계만 악화되고 국익을 실현시키고 요구할 기회의 그 창구조차도 봉쇄되어 있는 것이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국방장관이라는 분이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중대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한테 당하고 놀라지 않기 바란다 라는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되고 더 이상 맞출 구역은 없다, 문재인 정부 때 훈련 못한 우리 왕창 다 하겠다 하더니 완충구역에서 훈련 포기했습니다. 북한이 자극받을까봐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겁한 반자들이 무슨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집니다. 그러면서도 말이죠, 묘합니다. 저기 전쟁이냐 쿠데타냐 하면 보이시죠? 12대의 장갑차 서울 시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무슨 정도이겠습니까?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그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전쟁 아니면 쿠데타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이들은 전쟁을 막기보다 오히려 애타게 뭔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그것을 조장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무능 집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매달릴 것은 북풍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전쟁을 막기보다 오히려 애타게 뭔가 터지기를 기다리고 마침내 그것을 조장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무능 집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매달릴 것은 북풍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할까요? 여기저기서 산발적인 첩보를 수집해서 과학적으로 분석되지 않으면 그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오염되게 악용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해외 정보, 북한 정보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움직이고 원하는 방향으로 틀어가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단이 이 정권 들어서 1급지기 심리전 국으로 키워졌습니다. 이 조직은 대북 심리전에만 전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쓰다 남은 특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내 안보 교육을 하겠다 차장이 지시를 하니까 고위 간부가 그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빠져. 중간 간부가 이 계획을 부여받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경기도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3차장이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느냐?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선거철 정부 흔들기를 위한 공격에 대응하고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국가 지도자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입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국익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갈등을 해소해야 됩니다. 갈등을 조장하면 안 됩니다. 이 판국의 평화가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평화는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역사 5,000년 그 어느 때도 평화가 거저온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는 지도자, 국익을 지키는 지도자, 갈등을 극복하는 국민 통합을 이뤄낼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평화로, 갈등을 통합으로, 경제의 위기를 민생 생존으로 부활시킨 분들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반박하고 이 정부의 모든 정책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모시고 동북아 평화협력 외교의 시동을 걸겠습니다. 남북관계 어렵지요. 힘듭니다. 하지만 긴장을 낮추고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지켜야 합니까? 무고한 국민과 청년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기자회견에 밝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까? 전쟁입니까? 검찰독재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민생 경제입니까? 특권 경제입니까? 여러분, 4월 10일 우리 당이 승리해서 평화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따스한 봄 햇살이 이 대한민국 이 동북아를 비추도록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홍 인재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의사로서 인간의 정성을 지켜왔다면 앞으로는 정치인으로서 인간의 정성을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저는 원래 의사 집안 내력이 있어서 의업을 천직으로 알고 흉부외과를 선택했고 의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회적 병폐를 좀 뜯어고칠 부분도 있고 외과 수술로 도려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를 고치는 의사로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SNS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우울한 나라라는 미국 작가의 팩트 폭격이 있었습니다. 불공정과 불평등의 늪에서 우리가 호우적거리면서 아직도 싸우고 또 굴레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함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우울의 시대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초저출생 국가도 벗어날 수 있고 이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지도자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가 2023년에 10월 29일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길에서 대형 참사가 있었습니다. 159명의 소중한 젊음이 아무런 사전 방비 없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대형 압사사고의 희생자로 죽음으로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여기저기 지나가던 행인들이 급한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우리 안방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는 나라가 존재하는가 하는 울분을 삼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 또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피해자가 그 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상처에 대못을 담는 그 아직과 독선 물리의 빛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 우울해졌습니다. 보건의료에 민감하고 있는 저로서도 상당히 참담하고 우울합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의료계 정책, 우리는 의사 인력 문제를 향후 보건의료 복지 정책에 필요한 이 통합에 필요한 전체 보건의료 인력 차원에서 보다 깊게 고민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거기서 대비하는 분들도 결국은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공적 보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국민은 국가가 나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노후 돌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나머지 67, 8%의 사람들은 누가 과연 보살펴야 합니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 없이
또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피지 않으면서 지역 불균형을, 지역 의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돌봄 시스템을 구축할 때 모든 것을 다 공적 서비스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공적 서비스 구조를 먼저 구축하고 민간이 진입을 하게 해야 결국 비용을 낮추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같이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결국은 또 민간에다가 의료를 이양했듯이 돌봄도 이양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다워 고만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난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그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렇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내일 또 모레 하지만 그러면 안돼 주저앉으면 안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그냥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갈 텐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지 마라 그리고 우리 마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에게 손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이장 촛불 하나 가지고 뭘 하나 촛불 하나 전자고 어둠이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견치는 나의 이 몸짓 불빛이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 보시 너무 날수 없는 나의 날개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장 촛불 하나 켜보면 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니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은 나는 초를 더 찾고 새가 되고 내가 되고 눈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에게 손잡아줄게 쉬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에게 손잡아줄게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에게 손잡아
소득세, 증여세, 재산세, 그리고 주식 양도세까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이런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더 거쳤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정부가 피해를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에도 허점이 있다 보니 미국 정부 기관이 한국 정부 관리를 도강청한 걸 바탕으로 안보라인 내밀한 대화가 마치 옆에서 들은 듯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표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결국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사라지고 풍년만 남았다. 하나, 둘, 셋, 세차카. 예. 다음은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에 치면 파이팅을 3번 드리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더불어민주당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예, 이상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이렇게 인재를 영입하면서 전국으로 콘서트, 투어 2020년 총선에서도 역시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딱 한 번만 해달라고 해서 그래? 그러면 민주화의 성지 광주로 가겠다.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네. 아니 그 예전 박근혜 대통령 타던 게 이런 또 콘서트장에서 제가 민주당이 집권하면 진보의 천택이 되겠다. 농담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날 기사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철저하게 대범수의 하려고 하니까 너무 관광자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당대회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대표님 모시고
이 소통 콘서트 많이 했었으니까요. 네, 또 오랜만에 하니까 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이란 게 역시 네 가지 기치를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새롭게 인정이 된 분들, 오늘은 특별히 네 분 모시고 콘서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네 분 무대에 올라와 주시죠. 저희가 네 분 나오신다고요? 네 분만 행사를 해주니까 이네 분이 다 오셨는데 네. 안 되시네. 나오면 상관없이 끝나니까 전화가 이렇게 우리 또 다들 알고 계시지만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박지혜 인재부터 한 번씩 자기소개 하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재영이고 강철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재영의 4번 타자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재영 9호 공룡입니다.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입니다. 공룡입니다. 영입식 하기 일주일 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만큼 우리 민주당에서 기후위기 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은 것이 아닐까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든 기후에 대한 좋은 정책을 내놓으면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 투표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여론조사였는데 꽤 많은 사람이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이제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는 뭐 아리백, 이웃 텍소노미 이런 단어를 모르시는 국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딱 한 명 모르시는 국민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화석연료 사용을 빠르게 줄이고 그 빈자리를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채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또 산업을 유치하도록 하는 그런 탈탄소 산업 정책, 그리고 기후 정책 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저희 민주당에서 한번 실현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한 정당이 민주당이잖아요. 이렇게 힘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할 이야기 하고 잘못된 것 지적하면 중국은 우리가 하자는 방향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멋지다, 박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더 이상 약소국 아닙니다. 대한민국 강국이고 선진국입니다. 멋지다. 우리가 정하는 대로, 우리가 국가 목표를 수립한 대로 어떤 나라든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국경에다가 대사관을 새로 지을 때 나무 하나 못 하나 모든 가구 비닐로 칭칭 감싸가지고 배타적으로 수입해서 갖다 썼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 보세요. 용산이 어떤 곳입니까? 거기 왜 갑니까? 미쳤지. 거기 국방부가 어떤 곳입니까? 합참이 어떤 곳이에요? 앞에 주한미군도 있고 기타 정보기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2달 만에 가니 실내 공사 어떻게 했겠어요? 천국이 그래서 가라앉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 시설 감청 틈을 줬다. 또 패킷 감청 틈을 줬습니다. 이것을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죠. 못 막으면서 어디까지 당했는지도 몰라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첩보를 받으면은 중요한 나라하고 공유를 합니다. 과연 미국은 대한민국의 중요 정보를 받아서 다른 나라하고 공유 안 했을까요? 이러고도 안보실입니까?
지난 총선에서 정말 대승을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때도 대승이고 승리해서 대승을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코로나를 잘 방어했다. 또 외식에서 잘 씹어서 그랬잖아요. 의사협회 회장장이 하셨다. 일선 보건소장 자체에서 하셨다. 이유가 있었어요.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세요? 사망자 저는 원래 아까 수술된 수술과 의사잖아. 처음 한 13년 동안 수술과 수술만 했어요. 알겠어요. 우리 이재성님은 그 부산 하고 여기서 뭐 하세요? 빨리 가서 운동해야지. 네, 우리 동영영 사장님이 신성장을 만나가거나 그런 얘기를 전상이 아니었는데 신성장과 긍정적으로 부하가 우리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가야하는 얘기하고 그 친구가 우리 백승환의 전화번호를 부탁하고 여성인데 줬어요 이미. 왜 그러는 분이 요 문구를 하셨어요. 이분 이야기가 잠깐 써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시댁이 목포예요. 호남의 연예인이에요. 윤석열 정부 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말 문제가 많고 졸속이고 불통 정책들이 많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까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가 17년차 선생님입니다. 누가 봐도 선생님처럼 참하게 생겼죠? 네, 저희 시어머니도 제가 정치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열성적으로 응원해주고 계세요. 보통은 걱정하시잖아요. 역시 전라도 시어머니답지요? 네,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 쓰레기 같은 정책들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교실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언론이 정말 너무 역할을 못해서 나라의 이 지경으로 만들어서 정말 죄송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검찰 프레임에 갇혀서 너무 고통을 받는데 제가 그 프레임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제가 YTN 진행해서 잘리고 난 뒤에 우리 같이 찌가리 술 한잔 먹었었어요. 근데 이게 민주당 입당했어. 생각도 못했는데. 예. 그 정신 이어받으려고 오랫동안 겉으로 뭐 내색은 안 했지만 그렇게 노력해왔고요. 언론 개혁 중요한데 그것만 하려고 정치인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판 전체를 갈아엎어서 제가 내세울 또 돌발 영상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만들었거든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해서 돌발 영상 같은 명품 정책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당원분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온 것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모르는 분들인데 만나서 너무 반갑다 인사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그럴 때 아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 됐구나 이런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윤석열 정부, 분열하는 민주당, 이제는 단호하고 강하게 단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사이다 정치 기대합니다. 이재용이 살아요! 이재명 시대의 개막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우리 유삼영 인재하고 우리 강청희 인재하고 저하고 당대표 테러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박선원 TV에 경찰이 어떻게 은폐하고 축소하고 현장을 훼손하였는지 두 사람 긴급 수배하였습니다. 박선원 TV에 가서 두 사람 수배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신고해 주십시오.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이재명 시대의 개막이 오지 않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여의도에 가셔서 민주당 의원으로 일해주세요. 개파로 들어가서 침대 축구 하지 마시기 개파로 들어가서 침대 축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들어가서 공격 축구 하겠습니다. 골 시원하게 넣겠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 뜨지 않으시고 박수 보내고 풍선 흔들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왜 언론에서 자꾸 강성당원이라고 뭐라 그러지? 이동영 잘 왔어요!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이고 당원이 있어야 당이 존재하는 거죠. 당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또 많은 분들 염원처럼 이재명 대표가 더 큰 정치, 더 나은 정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는데 지난번에는 한 10분이 다 올라와서 짧게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약간 좀 길게 해서 하고 싶은 말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이 민주의 성지 광주에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면서 승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승리! 네, 저희 이번이 세 번째 인재 콘서트인데요. 정말 광주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한 분 한 분 정말 짧은 시간에 예고편처럼 콘서트 했는데요. 아마 한 분 한